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필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진짜 과장이 아니고요. 발칵 이런 상황입니다. 이재명의 후보 자격이 사실 문제가 됩니다. 저렇게 되면은. 누가 봐도 저건 유죄잖아요. 최종 확정만 안 됐다 뿐이지 대법원에서 유죄를 때리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고등법원이 저걸 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뭐 최소 100만 원 이상 유죄 선고를 한다 칩시다. 그걸로 이제 확정이 되지 않고 또다시 상고를 하겠죠. 재상고가 되겠죠. 그럼 또다시 대법원에 간다고요. 대법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확정을 짓겠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결국은 시간의 문제인데, 그렇지만 시간을 따지기에 앞서 이재명은 기본적으로 후보 자격 없고 후보 박탈 혹은 후보 사퇴가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요, 이 프레임에 말려들까봐 지금 그 소위 이제 친명 친이대들 있잖아요. 이들이 지금 전부 나서서 지금 대법원을 비난하고 있는데요. 정말 제대로 지금 나라가 지금 돌아간다라는 어떤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마저도 이번에 만일에 이재명에게 무죄라고 하는 면죄부를 줬다고 하면은 사실 희망이 없어요. 대법원마저도 저렇게 되면은 어떠한 어떤 방패막이도 없잖아. 자, 그러나 대법원은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야말로 정의의 보루. 이제 제대로 이제 실현했고요. 자, 지금 김문수 이제 캠프에서는 이재명에 대해서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고요.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그 후보 사퇴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질 겁니다. 자, 한동훈 무자격 선수다. 당연히 이제 맞는 이야기고요. 자, 보시면은 자,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엄청나게 흥분한 것 같습니다. 아직 흥분이 가라앉질 않는다. 자기는 기대는 했지만 설마 했던 것 같아요. 설마 그 고등법원에서 완전히 이제 무죄로 깔았는데 대법원에서 이 지금 엄중한 시국 상황 속에서 유력한 대선 주자, 그것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지지율 압도적 1위 주자에게 유죄 선고 같은 파기환송을 할 수 있겠나? 스스로도 이 권성동도 저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여기도 검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정말 파격적인 뭐 극적 반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죽 흥분했으면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아직 흥분이 가라앉질 않는다. 자,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후보 자격 논란 재점화 당연한 겁니다. 이재명은 이제 후보 자격을 놓고요 국민들과 싸워야 됩니다. 언론하고 싸워야 되고 도전자들과 싸워야 되고요. 그 안에서 소위 이제 비명 혹은 그 야심가들이 있거든요. 이재명 말고 나도 대통령이 한번 돼보자라고 하는 그런 야심가들이 있다고요. 그들과 이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죠. 정말 엄청난 일이 지금 터지고 있고요. 민주당은 지금 발칵 뒤집어진 상황 맞고 그리고 난리 났다라고 하는 게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민주당 그 주요 저 인사들 특히 이제 친명 친이대로 이제 불리는 인간들의 지금 반응을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도요 페이스북에 간만에 틀리지 않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먼저 민주당의 정청래입니다. 정청래가 이렇게 저 페이스북에 긴급히 올렸습니다. 정청래의 알콩달콩인데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파기환송 유죄 취지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 의외로 여기 정청래가 말이죠. 분노가 들어가 있지 않는 아주 담백한 드라이한 나이브한 요게 이제 글이거든. 그 이걸 보면은 이 정청래 이제 이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여기는 친명들이 이 정청래의 그 충성심이라 그럴까 개딸화된 그 지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언제든 말갈아탈 수 있는 인간이다.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정도로 이렇게 한 담담하게 일단 올려놨습니다. 여기는 그 어떤 분노도 읽히지 않는데요.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 여기 정청래의 페이스북이고요. 자, 김용민입니다. 김용민 의원입니다. 자, 지금은 국민 주권의 시간이고 국민 선택의 시간이지 법조인의 시간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설익은 법리로 국민 주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고작 9일 만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을 국민이 대법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비교적 이렇게 부드러운 화법이지만 여기는 분노가 들어가 있잖아요. 대부분에 대한 분노가 조금 느껴지죠. 그러니까 김용민은 여기는 이제 친명인 거고요. 친명 핵심이고요. 자, 이현주입니다. 요즘은 신친명의 핵심이죠. 이현주. 자, 민주공화국에서 사법부의 형식 논리나 복잡한 해석이 주권자 국민의 의사와 시대적 변화를 넘어설 수 없다. 이번 대법원 판결 자체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음이 그걸 보여준다. 이렇듯 예측 불가능한 사법부 판단으로 감히 주권자의 다수 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 쿠데타에 해당한다. 여기 이제 신친명이지만 이재명과 연결된 이 기간이 짧거든요. 그런데도 아주 강도 높게 분노를 담아 있죠. 그리고 이재명 에게 완전히 달라붙어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현주가 말하는 판결 자체 의견 일치가 안 됐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요. 12명 중에 10대 2로 나왔거든요. 거의 12대 0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머지 그 2명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라는 그 이제 대법관들 아닙니까? 다음은 또 전용기 아시죠? 여기 이제 사고도 많이 치고 트러블 메이커인데요. 자, 이 전용기 결국 대법원까지 나섰습니다. 이재명 하나 막아보겠다고 모든 기득권이 총출동하고 있습니다. 법과 정의는 실종되고 정치가 사법을 덮고 있습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이례적인 선거 기일 지정과 파기환송은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득권 세력을 이겨내고 결국 국민이 이깁니다.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갑시다. 여기는 뭐 아예 분노라는 단어가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도 이제 분노 발작이고요. 뚜껑 열렸네 그냥. 근데 여기서 한 말 중에요. 결국 국민이 이긴다 그러잖아요. 한번 보시죠. 우리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저는 이재명을 끌어내릴 것으로 봅니다. 지지율이 저렇게 오랫동안 갈 수가 없어요. 이번에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되면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추락할 것으로 40%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자, 최민희 이것도 정말 독살스럽잖아요. 표독스러운 최민희. 대법원의 대선 개입. 내란 속의 윤석열 친구 조이대의 사법 쿠데타. 시민 여러분, 이재명을 지켜주십시오. 정말 웃기지도 않습니다. 윤석열 친구 조이대라고 합니다. 사법 쿠데타라고 하네요. 자, 요런 것도 있고요. 또 다른 걸 또 보면요. 민주당 지금 이런 반응을 보더라도요. 웬만한 어떤 정치적 큰 모멘텀이 일어났던 그런 이슈에 있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많은 숫자로 지금 나타나서 자신들의 입장을 이렇게 발표한 것은 흔치 않거든요. 또 보면요. 김병기라고 있습니다. 김병기. 여기 이제 비교적 젊은 국회의원이죠. 이것들 봐라.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 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지. 한 달만 기다려라. 자,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제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법부를 상대로 무슨 전쟁이라도 할 듯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준석의 페이스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준석. 법원 조직법 제8조에 따르면 파기환송된 이건 다른 데로 가서 할까요? 자,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원심 법원은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구속됩니다. 이준석 측은 굉장히 생각하고 이게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증거나 진술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취지를 벗어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판결은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적극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합니다. 대선까지 아직 열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참고로 말이죠. 이재명 그대로 놔두고 싸우는 게 대선 치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재명 아웃시키고 그 자리에 만일에 김경수나 뭐 김동연이나 김부겸이나 정세균이나 뭐 어쩌면 또 이낙연 같은 게 또 들어가서 뭐 어떻게 되고 뭐 아니면은 또 우원식이라든가 이런 사람 중에 한 명 나오면 더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은요 정점에서 내려온다니까 이제부터. 오히려 이제 지지율이 꺾일 일만 남았어요. 차라리 만신창이 이재명을 상대로 싸우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에서 이겨버리면은 선거에서 이겨버리면은 완전히 이기는 거지. 이재명은 그냥 감옥 가는 겁니다. 여기서 만일에 지가 대통령 못 되면은요, 그 걸려있는 재판 모든 걸 다 유죄 아마 선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가중처벌 받아가지고 거의 종신형에 뭐 종신형이 되겠죠. 종신형을 거기서 살아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거기다가 대북 송금권까지 걸려 있기 때문에 뭐 완전히 그냥 인생 끝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제 이준석의 이제 그걸 남은 걸 마저 읽겠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적극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하라. 대선까지 아직 열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후보 등록을 강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자, 무죄 추정 원칙이 더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단순한 파기가 아니라 전원 합의체가 직접 유죄를 판단한 사안입니다. 이는 유죄 확정에 가까운 법적 판단이며 고등법원도 이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제3고에 실익이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되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더라도 이미 전원 합의체가 판단한 사안은 재론될 수 없습니다. 그냥 바로 그거는 제3고 기각이죠. 자, 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 소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될 경우 곧바로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선거 자체가 무효로 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출마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준석이가 지금까지 페이스북에 뭐 이런 어떤 SNS에 올린 글 중에 이게 제일 명문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참고가 되네요. 무죄 추정 원칙이 더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단순한 파기가 아니라 전원 합의체가 직접 유죄를 판단한 사안이다. 이는 유죄 확정에 가까운 법적 판단이며 고등법원도 결코 이를 뒤집을 수 없다. 제3고의 실익이 없다.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에서요 다시 가서 유죄가 유지되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더라도 이미 전원 합의체가 판단한 사안이기 때문에 결과는 뒤집히지 않는다. 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 소지가 있다.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된 상태에서 이재명이가 어거지로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될 경우 곧바로 피선거권이 상실되고 선거 자체가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조기 대선이 또 열리는 거예요. 자, 이재명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출마 계속 이렇게 강행하는 것이 오직 자신을 위한, 자신의 방탄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천하에 지금 다 지금 알려져 있는 거죠. 자, 이렇습니다. 민주당 지금 난리 났죠. 이거는 말이죠. 심각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분명히 반대 목소리가 터질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의 위기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대세가 어디로 간다? 결국에는 맞수 정당인 국민의힘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김문수에게 대운이 오는 게 맞죠.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